안녕하세요, 세무사님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예, 이제 2024년도 국세청의 인사이동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. 네, 얼마 전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. 네. 이번에는 이제 51% 정도의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, 네. 이렇게 1년이나 2년 사이에 네. 50% 이상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있을까 싶어요. 거의 없다고 봐야죠. 국세청은 직원들이 매년 2년마다 주기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전체 조직에 말씀하신 것처럼 50% 정도 매년 이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 이유와 이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다만, 네. 뭐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. 네.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고, 네.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제 1월 달부터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부동산 관련 문의인데요. 네. 작년 9월 달에 아파트나 토지나 뭐 이런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 대상으로 네. 부동산 감정원 또는 무슨 구청, 뭐 네. 송파구청이나 서초구청이나 이런 네, 데서 소명 요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. 요즘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이런 소명 요청을 받으니까 네. 굉장히들 당황해하시고, 네, 맞습니다. 예, 그리고 뭐 문의들 많이 하시고, 뭐 심지어는 뭐 명절 때도 많은 문의들이 왔었는데요. 네. 근데 이 소명 자료를 국세청하고 또 일부는 또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우리가 이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근거하에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뭐 요청할 서류가 있다고 하면 다시 뭐 연락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하세요. 근데 그 이후에 관계 기관으로도 자료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명서 제출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국세청과 공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소명에서 세무조사로 넘어가는 비율도 적지 않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넘어갔을 때는 세무조사 항목은 어떤 게 좀 많이 나오나요? 보통 이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십니다. 이건 이제 증여세 조사의 하나인데요. 혹은 또 상속세 조사로도 또 연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그러면은 가족 간의 증여, 상속, 네. 아니면 본인 사업의 매출 누락, 네. 아니면 뭐 소득세 누락, 네.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네. 그러면 이제 집을 사기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사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, 그쵸. 피하고 싶으신 부분이죠. 네. 네. 그러면은 뭐 본인 집 살려다가 가족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시면 보통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금융기관의 차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나 이런 친인척한테 돈을 빌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, 혹은 증여를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죠. 그랬을 경우에 나한테 증여를 해준 상대방, 혹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상대방, 그 상대방의 자금 원천까지도 연결돼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, 친인척의 그 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 실제로 잘 신고가 됐는지,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소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세무사님과 꼭 상의를 하시고,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도나 뭐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중요합니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